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최근 19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32회 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문제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결격사유인데 여기서 결격사유라고 하면 등록할 수 없는 것,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죠. 해당하는 것. 기억,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은 집행유예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 못합니다. 다만 이 자본금 5천만 원이라는 규정은 2023년에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아니라도 되는데요. 5천만 원 이상이라도 등록 가능하죠.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서 등록이 안 된다고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올해 2023년도에 삭제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출제될 확률 90% 이상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 법인의 겸업 제한인데요.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아닌 것이네요. 1번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가능하고요. 2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택지 분양,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은 가능한데 공제 업무 대행하는 건 안 됩니다. 공제 업무는 협회에서 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겸업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4번 공매 부동산에 대한 취득 알선 가능한데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 알선을 하고 받는 보수도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대 0.9%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판례가 있고요. 33회 때 출제됐습니다. 5번 의뢰인은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처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된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는데 용역업은 할 수 없습니다. 즉 돈 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공통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공통적으로 규정된 것 기업 공법상 거래 규제 그리고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1조 소음진동 환경조건 맞네요. 3개는 리얼의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거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공통적 정보가 아닌 게 뭐가 있냐면은 중개 보수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 바닥면의 상태, 취득 관련 조세는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번, 6번에 있습니다. 5번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6번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갑이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인 을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은 없습니다. 1번 갑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신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차순위는 2등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적어낸 금액, 응찰한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2억에 대해서 10%니까 2천만 원을 매수보증금으로 내면 됩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에 56번에 보면 10분의 1에 경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 3번에 한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 써내도 보증금은 2천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2억 3천만 원 남았죠? 그러면 2억 3천만 원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2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소송 대리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거는 못합니다. 3번 갑의 입찰로 을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입찰표 대신 적어내는 것,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돈 대신 돌려받는 것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 대리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을의 갑에 대한 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아니라 결정일이 아니라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의 경우에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죠.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매수신청 대리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갑은 기일 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기일에 매수신청 대리를 할 때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매각 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가 있는데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나 임원, 보조원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